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기 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69시간 얘기했다가 좀 무리가 있다. 여론을 들어봐라. 수정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니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잡힌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언급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조차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그 MZ 세대들이 또 꽤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는다. 시대 흐름은 비대면,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기업 현장에서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도 있고 한데 예. 이거 너무 역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MZ 세대들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MZ 세대 특히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층이 반발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후퇴를 한 쪽으로 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칼을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개혁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올해부터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간 지점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선에서 이제 절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 60시간 이하, 그러니까 주 최대 60시간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네. 그리고 그때 많이 하면 그 다른 주에는 이제 그만큼 빼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 60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60시간이냐, 52시간이냐, 69시간이냐. 사실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상황에 따른 걸 맞춤형으로 그 세세히 살펴서 그 맞춤형으로 그 해주지 않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냥 69시간으로 해라. 그리고 변형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을 보고 다른 부분들은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일반화의 오류에 의한 희생자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60시간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분야는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더라. 어떤 분야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자를 받아서 하면 되더라 등등을 잘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책상 머리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툭툭 뱉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정책 결정의 가벼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지나친 가벼움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다. 왜냐하면 결정하기 전에 듣고 논란이 없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결정을 해가지고 반발이 나오고 그거를 해명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정책 결정의 순서도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대통령실하고 고용노동부 사이에도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추진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정일체를 강조할 게 아니라 용정일체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노동부 장관의 발표, 그다음에 뭐 교육부의 발표 등등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의도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시간을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개편안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니까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확정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동부가 국민 과로사시키는 노동 개편안을 던져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던 양 능청맞게 유감을 운운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중국집 사장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야권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고용노동부가 많이 본 결과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을 설득을 못한 결과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이제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거죠. 이렇게 밀고 나가면 부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우려가 좀 있어도 가능하면 맞춰주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사실은 이 노동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도 비슷한 그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부분도 그 당시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 현장이 굉장히 많다. 특히 대기업하고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현장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제 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벤처 뭐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 이 상징성,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밀어붙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제 재현되는 거죠. 반대 방향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서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유연화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1차적으로 그걸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른 또는 업종에 따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세분화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기가 어렵고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야당도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물고 늘어질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로 민생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요즘에 민생 계속 얘기하던데 노동 현장을 좀 다니면서 이 상황을 좀 청취를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 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안 갑니까? 그런데 가서 그쪽의 상황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적으로 이 정부 쪽에서 지금 이 노동시간제 유연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양당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너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기업인들은 이제 주 60시간 얘기 나오니까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 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이 지지율에 손해 보더라도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철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MZ 세대 목소리를 많이 들어라라는 말을 이제 이례적으로 강조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유연성이다 이렇게 한다면 뭐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그 유연성을 순서가 좀 맞게 발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Z세대를 좀 미리 만나고 결정을 하지.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발표라는 것이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뭘 가지고 삶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는 뭐 제가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비판해봐야 뭐 바뀌는 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순서를 좀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미리 듣는 유연성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좀 약간 첨언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죠. 그때는 근데 약자 중심의 일반화의 오류예요. 근데 지금은 강자 중심의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늘이 크겠습니까? 강자 중심의 일반화의 오류가 훨씬 더 그늘이 크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현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안이 전부 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69시간이냐? 왜 60시간이냐? 그리고 어떤 분야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켜질 수 있는 걸 강제할 수 있거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연화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이제 혼선이 길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며칠 전에 또 여야 대표가 또 처음 만나기도 했으니까 네.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예, 생각도 예. 들고요.